쓸데없는 것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불필요한 것들로 넘쳐나는 창고와 같습니다. 모든 공간을 차지한 잡동사니들로 인해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시간을 빼앗는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디지털 장비와 소셜 미디어가 그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정보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 피드는 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주 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시간을 책 읽기나 명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치 창고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령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기의 중요성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으로나 창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방 한쪽이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요? 반면 필요한 것만 갖춰진 깔끔한 공간이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창의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감정의 폭도 넓어집니다. 가령 저는 얼마 전 큰 결심을 하고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겹겹이 쌓인 옷들 사이로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정리 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일이 즐거워졌고 옷장을 열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 동안 많은 가지를 잃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가지를 치우고 더욱 건강한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이 자리 잡게 되죠. 버림의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와 창의적 자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물건들이 당신을 사슬로 묶지 않도록 하라. 소유는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감옥의 철창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소유물이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지 말라. 그림자는 본체를 보호하기보다는 본체를 따라가기만 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묻혀 살지 마라.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항해가 가능하지만 해안에 박혀 있으면 부식만 가속화된다. 둘째,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간소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에 살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골라두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청소하기도 쉬웠고 정리도 간편했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웠죠.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저만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즐기는 취미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라는 환경은 오히려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이처럼 덜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 내면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소유의 경계를 줄이고 나면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 관계, 경험, 자아 성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진정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한번 과감히 그것들을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덜어냄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가능성들을 경험하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다고 모든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다. 도서관을 축소하면 한 페이지의 깊이를 더 자세히 읽게 된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듯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남은 꽃들이 더 풍성하게 피어난다. 바다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배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삶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을 축적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쇼핑을 할 때의 그 짜릿함,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일시적인 만족감. 하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물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했던 걸까? 하고 자문해 보게 되죠. 곧 이어서 그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향수병을 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향수병은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들은 단지 진열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저 보기 좋게 배열된 채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진열된 향수병처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진정한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진짜 필요와 욕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과소비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쇼핑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구매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방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점차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과소비로 인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을 숲에서 낙엽처럼 쌓이는 것들이 있지만 겨울이 오면 모두 사라진 과소비도 마음의 낙엽을 쓸어내는 겨울 추위와 같아 진정한 가치는 결코 남지 않는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면 정상에 도달하기 어렵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소비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정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삶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행위는 마치 오래된 가구를 거실에서 천천히 밀어내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안 가득히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환경에서는 심지어 생각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우리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정리를 하고 나면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큰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옛날 잡지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심지어 대학 시절의 노트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모두 어떤 추억이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한 후에 느껴진 정신적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기는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과소비로 인한 마음의 빈곤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는 것과 같이 삶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채워 넣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나면 생기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불필요한 것들로 넘쳐나는 창고와 같습니다. 모든 공간을 차지한 잡동사니들로 인해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시간을 빼앗는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디지털 장비와 소셜 미디어가 그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정보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 피드는 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주 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시간을 책 읽기나 명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치 창고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령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기의 중요성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으로나 창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방 한쪽이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요? 반면 필요한 것만 갖춰진 깔끔한 공간이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창의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감정의 폭도 넓어집니다. 가령 저는 얼마 전 큰 결심을 하고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겹겹이 쌓인 옷들 사이로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정리 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일이 즐거워졌고 옷장을 열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 동안 많은 가지를 잃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가지를 치우고 더욱 건강한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이 자리 잡게 되죠. 버림의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와 창의적 자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물건들이 당신을 사슬로 묶지 않도록 하라. 소유는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감옥의 철창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소유물이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지 말라. 그림자는 본체를 보호하기보다는 본체를 따라가기만 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묻혀 살지 마라.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항해가 가능하지만 해안에 박혀 있으면 부식만 가속화된다. 둘째,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간소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에 살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골라두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청소하기도 쉬웠고 정리도 간편했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웠죠.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저만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즐기는 취미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라는 환경은 오히려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이처럼 덜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 내면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소유의 경계를 줄이고 나면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 관계, 경험, 자아 성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진정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한번 과감히 그것들을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덜어냄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가능성들을 경험하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다고 모든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다. 도서관을 축소하면 한 페이지의 깊이를 더 자세히 읽게 된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듯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남은 꽃들이 더 풍성하게 피어난다. 바다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배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삶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을 축적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쇼핑을 할 때의 그 짜릿함,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일시적인 만족감. 하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물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했던 걸까? 하고 자문해 보게 되죠. 곧 이어서 그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향수병을 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향수병은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들은 단지 진열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저 보기 좋게 배열된 채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진열된 향수병처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진정한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진짜 필요와 욕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과소비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쇼핑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구매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방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점차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과소비로 인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을 숲에서 낙엽처럼 쌓이는 것들이 있지만 겨울이 오면 모두 사라진 과소비도 마음의 낙엽을 쓸어내는 겨울 추위와 같아 진정한 가치는 결코 남지 않는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면 정상에 도달하기 어렵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소비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정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삶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행위는 마치 오래된 가구를 거실에서 천천히 밀어내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안 가득히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환경에서는 심지어 생각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우리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정리를 하고 나면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큰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옛날 잡지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심지어 대학 시절의 노트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모두 어떤 추억이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한 후에 느껴진 정신적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기는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과소비로 인한 마음의 빈곤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는 것과 같이 삶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채워 넣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나면 생기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불필요한 것들로 넘쳐나는 창고와 같습니다. 모든 공간을 차지한 잡동사니들로 인해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시간을 빼앗는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디지털 장비와 소셜 미디어가 그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정보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 피드는 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자주 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시간을 책 읽기나 명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치 창고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령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기의 중요성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으로나 창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방 한쪽이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요? 반면 필요한 것만 갖춰진 깔끔한 공간이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창의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감정의 폭도 넓어집니다. 가령 저는 얼마 전 큰 결심을 하고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겹겹이 쌓인 옷들 사이로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정리 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일이 즐거워졌고 옷장을 열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 동안 많은 가지를 잃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가지를 치우고 더욱 건강한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이 자리 잡게 되죠. 버림의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둘러보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확고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와 창의적 자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물건들이 당신을 사슬로 묶지 않도록 하라. 소유는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감옥의 철창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소유물이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지 말라. 그림자는 본체를 보호하기보다는 본체를 따라가기만 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묻혀 살지 마라.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항해가 가능하지만 해안에 박혀 있으면 부식만 가속화된다. 둘째,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덜 소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덜 되는 것이 더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간소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에 살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골라두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청소하기도 쉬웠고 정리도 간편했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웠죠.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저만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즐기는 취미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라는 환경은 오히려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이처럼 덜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 내면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소유의 경계를 줄이고 나면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 관계, 경험, 자아 성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진정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한번 과감히 그것들을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덜어냄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가능성들을 경험하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다고 모든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다. 도서관을 축소하면 한 페이지의 깊이를 더 자세히 읽게 된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듯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남은 꽃들이 더 풍성하게 피어난다. 바다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배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삶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과소비는 마음의 빈곤을 가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을 축적함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쇼핑을 할 때의 그 짜릿함,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일시적인 만족감. 하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물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했던 걸까? 하고 자문해 보게 되죠. 곧 이어서 그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향수병을 사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향수병은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들은 단지 진열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저 보기 좋게 배열된 채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진열된 향수병처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진정한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진짜 필요와 욕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과소비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쇼핑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구매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방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점차로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과소비로 인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을 숲에서 낙엽처럼 쌓이는 것들이 있지만 겨울이 오면 모두 사라진 과소비도 마음의 낙엽을 쓸어내는 겨울 추위와 같아 진정한 가치는 결코 남지 않는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면 정상에 도달하기 어렵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소비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정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삶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행위는 마치 오래된 가구를 거실에서 천천히 밀어내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안 가득히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환경에서는 심지어 생각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우리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정리를 하고 나면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큰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옛날 잡지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심지어 대학 시절의 노트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모두 어떤 추억이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한 후에 느껴진 정신적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생기는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과소비로 인한 마음의 빈곤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는 것과 같이 삶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미,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채워 넣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나면 생기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